신년생 돼지띠 여러분,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솔직히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1959년생 올해 68살이 되신 우리 돼지띠 분들, 여러분의 기운이 이 영상을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오늘 제가 풀어놓을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듣고 나시면 눈물이 나고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혹시 앞으로 바라시는 소원이나 태어난 생년월일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단단한 사주풀이와 함께 정성을 다해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지에 있는 나무가 가장 오래 간다고. 산꼭대기 나무는 바람에 휘고 골짜기 나무는 물에 잠기는데 들판 한가운데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떤 계절이 와도 제자리를 지킨다고요. 1959년 기해생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영리학에서 기해년의 나무를 평지목이라고 불어요. 평지의 나무라는 뜻이죠. 이게 단순히 예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운의 이름이에요. 평지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빛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넓은 그늘을 만들고 누구보다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주를 봐왔는데 기회생분들을 만나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남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해요. 속으로는 꿈이 원대하고 머리도 비상한데 막상 밖에서는 조용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밀어주는 성정, 한번 아니다 싶으면 죽어도 안 도는 고집이,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게 기회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내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던 적,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긴 적, 같이 하자고 해서 믿고 따라갔는데 혼자만 손해를 본 적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평지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남을 먼저 품어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행의 이치로 보면 목의 기운은 생명을 틔우고 키우는 에너지예요. 그런데 평지에 있는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늘 아래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꺼내려는 비밀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올해 병오년의 나무에 어떤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직 모르세요. 병오년의 기운을 나무로 풀면 천하수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오행의 원리를 한번 짚어볼게요. 물은 나무를 살리는 기운입니다. 수생목이라고 하죠. 올해의 기운인 천하수가 여러분의 타고난 기운인 평지목을 만나면 이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마른 들판의 나무를 적셔주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해는 하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메말라 있던 여러분의 기운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삼재라고 하면 겁부터 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느낀 건 좀 달라요. 삼재에도 결이 있어요. 해묘미 목국에 해당하는 양띠, 토끼띠, 돼지띠 분들이 사오미 화국을 지나가는 건 맞습니다. 작년 을사년이 들삼재였고 올해 병오년이 묵삼재, 내년 정미년이 날삼재죠. 그런데 묵삼재라는 건 삼재의 기운이 머무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머문다는 건 뭘까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그 시점이에요. 작년에 들이닥쳤던 거친 바람은 이미 한 차례 지나갔어요. 올해는 그 바람이 멈추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나무가 여러분의 나무를 도와주는 구조잖아요. 삼재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잡히면 예로부터 이걸 복삼재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삼재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시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먼저 열리느냐? 금전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재물 흐름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벌어도 새 나가기만 했던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회생분들이 돈을 못 버는 사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끌어당기는 힘은 강한 분들이에요. 문제는 항상 나가는 게 많았다는 거죠. 마음 좋은 것 때문에 보증서고 빌려주고, 마음 약한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모을 만하면 빠져나가고 또 모으면 또 빠져나가고, 그 반복이 여러분의 중년을 갉아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흐름이 달라요. 들어오는 기운은 열리는데 나가는 구멍은 좁아지는 형국이에요. 특히 음력 4월 이후부터 이 흐름이 뚜렷해집니다. 양력으로 치면 5월 중순 이후쯤이에요. 이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작은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그동안 막혀있던 돈이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실생활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올해 재물의 기운이 남쪽에서 열리는 구조예요. 남쪽이라 하면 집에서 남쪽 방향에 창문이 있다면 그 창문을 자주 열어두세요.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오래된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카드를 정리해 주세요. 재물의 기운은 깨끗한 공간으로 흘러들어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정비하는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자, 이제 재물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올해 여러분에게 열리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사람의 문입니다. 태을 성비신이라는 걸로 올해 68배의 기운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용덕성이 머무는 자리에 계세요. 용덕성이라는 건 예로부터 뜻밖의 기회와 귀인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이 별이 비추는 해에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기회가 나를 찾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12신살로 보면 올해 병 5년에 오는 해묘미 삼합으로 연살에 해당해요. 연살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기운이에요. 쉽게 말하면 올해 여러분이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몰라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그게 드러나는 시기예요. 자녀분들한테서도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다면 올해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미 결혼한 자녀라면 승진이나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혹시 요즘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사람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분 계시나요? 아니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옛날 인연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용덕성과 연살의 기운이 겹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물결이 다시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을 잘 타시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올해만큼은 먼저 손을 내미세요.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 안부 한 통 보내보세요. 모임이 있으면 한 번쯤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면 기운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용덕성의 기운도 멈춰버려요. 올해는 여러분이 한 발짝만 내디디면 하늘이 10발짝을 밀어주는 해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야기가 더 남아 있어요. 올해의 기운이 밝은 만큼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털어놓아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며칠을 망설였던 거예요. 좋은 말만 해드리면 제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건 진짜 상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앞길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두운 구석도 함께 비춰드려야 합니다. 올해 병원연의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병화라는 것은 한여름 정오의 태양 같은 에너지예요. 뜨겁고 높이 치솟고 온 세상을 밝히죠. 그런데 이 뜨거운 기운이 여러분의 평지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한 햇볕은 나무를 자라게 하지만 너무 강한 햇볕은 나무를 말려버립니다. 올해 천하수의 물기운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이 마르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위험해요. 그 시기가 바로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양력으로 치면 4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의 기간이에요. 이때 화의 기운이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아직 수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가 오기 직전 가장 메마른 시기라는 거죠. 이 기간에 건강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 심장 쪽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혈액순환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뇌출혈이나 뇌혈관 쪽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 기간 전에 반드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술수가 살짝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큰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가 아파서 발치를 한다거나 작은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일찍 하시는 게 낫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기운이 엉키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해 초에 발이 좀 아팠는데 그냥 참았다가 여름쯤 되니까 걷기가 힘들어졌다는 분, 처음에 바로 병원을 갔으면 간단했을 텐데 놓치는 바람에 오래 고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올해는 특히 몸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해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재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올해 용독성이 주는 기회를 온전히 받아내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독 피로가 많아지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갑자기 깨는 일이 잦아졌다거나 낮에도 괜히 멍하게 되는 분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올해 오행의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심화가 위로 치솟아요. 그러면 마음이 들뜨고 잠부족이 심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녁 시간에 물을 가까이 하는 것, 족욕을 하셔도 좋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치솟은 화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수승화강 또는 인화위원이라고 불러요. 올라간 불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죠. 올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양생법이에요. 자, 건강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올해 조심해야 할 달이 있어요. 음력 7월과 음력 11월입니다. 음력 7월은 신월인데 해와 신이 만나면 해신합이 돼요. 합이 된다는 건 기운이 묶인다는 뜻이에요. 이때 몸이 무거워지거나 의욕이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밀려올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기운이 한데 뭉쳐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셔서 걸으세요. 공원이든 시장이든 상관없어요. 사람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음력 11월은 자월이에요. 해와 자가 만나면 해자축 방합의 시작이 되는 때인데 수의 기운이 급격히 불어나는 시기예요.
수가 많으면 목이 떠내려갈 수 있어요. 평지목이 물에 잠기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큰 결정을 삼가시는 게 좋아요. 투자, 계약, 이사, 이런 중대한 일들은 가능하면 이 달을 피하세요. 그냥 조용히 머물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도 기회생 돼지 띠셨어요. 평생을 식당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인데 몇 년 전 삼재가 들어오면서 가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눈이 충혈되어 있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거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게 걱정보다 당장 병원부터 다녀오시라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몸은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요. 그분이 처음에는 펄쩍 뛰셨어요. 장사가 이 모양인데 무슨 병원이냐고. 근데 결국 제 말을 듣고 검진을 받으셨는데 혈관 한 곳이 많이 좁아져 있었다고 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 뒤로 건강부터 챙기시고 삼재가 지나고 나니까 가게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올해 여러분한테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려면 일단 여러분의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음력 1월에서 3월까지는 올해의 기운이 아직 자리를 잡는 시기예요. 이때는 크게 움직이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데 쓰세요. 음력 4월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사람의 인연이 활발해지는 시기예요. 음력 5월, 7월, 9월생 분들은 이 시기에 특히 기운이 살아나요.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음력 6월에서 8월 사이가 올해의 황금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세요. 단 무리한 확장은 안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 안에서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새 가게를 내는 것보다 기존 가게를 더 잘되게 만드는 게 올해의 정답이에요. 가을 이후로는 서서히 수비 모드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벌어들인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시고 겨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결정은 피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문서운도 살짝 열려 있어요. 문서라 하면 계약서, 등기, 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문서가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집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보험금이 나온다거나 오래된 빚을 정리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올해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는 건 올해 안에 끝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혹시 요즘 자꾸 예전에 미뤄뒀던 일이 떠오르시는 분 계시나요? 해야 하는데 안 했던 것, 정리해야 하는데 미뤄뒀던 것, 그게 머릿속에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기운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걸 처리할 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올해의 흐름과 조심해야 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기운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꼭 알아야 할 실천법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도 빠져나갑니다. 아까 제가 평지목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판에 있는 나무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깊어서만은 아니에요. 그 나무 주변에 땅이 좋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뿌리가 튼튼해도 땅이 척박하면 나무는 시들거든요.
올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둘러싼 땅, 그러니까 내 공간의 기운을 정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반드시 공간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같은 사주를 봐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백 명의 상담을 통해 이걸 확인했어요. 공간을 바꾼 사람이 운을 잡더라고요. 올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 정리예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현관부터 시작하세요.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신발은 세 켤레 이내로만 놓아두시고 현관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가 기운의 통로를 여는 첫 단추가 돼요. 그 다음은 침실이에요. 올해 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침실에 붉은색 소품이 많으시면 좀 치워주세요. 붉은 커튼, 붉은 이불 이런 것들이 화기를 더 끌어올립니다. 대신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수와 목의 기운이 균형을 잡아줘요. 베개 커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안에 오래된 시계가 멈춰 있는 분들 계시죠? 벽시계든 탁상시계든. 멈춘 시계는 기운을 정체시키는 물건이에요. 고쳐서 움직이게 하시거나 안 되면 치워주세요. 시간이 흘러야 기운도 흐릅니다. 여러분이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가게를 하시든 사무실이 있으시든 올해는 그 공간의 처 하나 입구를 정돈해 보세요. 간판에 글씨가 바르지 않았는지, 입구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은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터전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어요. 옛 어른들이 가게에 대감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그 공간을 지켜주던 기운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대감이 떠나면 장사가 안 되고 대감이 머물면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올해 묵삼제 기간에 고사를 한번 지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음력 10월 상달에 맑은 물 한 그릇, 시루떡 한 판 올려놓고 두 손 모으시면 충분해요. 내 터전을 지켜주는 기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사의 본질은 감사와 다짐이에요. 내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행위인 거죠. 그 마음이 기운을 바꿉니다. 자,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68을 사셨으면 참 많은 것을 겪으셨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넉넉히 받지 못하고 일찍부터 제 앞가림을 하셨던 분, 형제 자매 사이에서 늘 손해만 보셨던 분, 배우자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분, 자식 키우느라 내 꿈은 접어야 했던 분,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걸 겪어도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평지목의 힘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쓰러지지 않는 나무, 남들 눈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나무, 그게 여러분이에요. 올해는 그 뿌리에서 드디어 세찬 기운이 뻗어나가는 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었으니,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리학의 이치로 보면 기회생의 말년은 초년보다 훨씬 좋아요. 초년에 고생한 사람이 말년에 편해지는 게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고, 평지목이라는 기운 자체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지는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오래된 나무는 바람이 와도 잎사귀만 살랑거릴 뿐 몸통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시기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 스스로한테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도 괜찮을 거다. 이게 웃기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강력한 개운법이에요. 명리학 고서에서도 개운의 핵심은 물상보다 마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목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용기가 가장 좋은 보약이고, 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흐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올해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아직 괜찮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뿌리에 물을 주고 가지를 뻗게 하고 새잎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삼재 기간 중에 기도를 하시면 효험이 좋은 시기가 있어요. 음력 3월 초 3일과 음력 9월 초 9일이에요. 이날은 아침에 맑은 물을 한 잔 떠놓고 조용히 두 손 모아 빌어보세요. 거창한 주문이 아니어도 됩니다. 올해도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이 순탄하게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정성이 기운을 움직이는 거지 말이 기운을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 동쪽 방향이 여러분한테 이로운 방향이에요. 아침 해가 뜨는 쪽, 그쪽으로 자주 산책을 다녀오시면 좋아요. 목의 기운은 동쪽에서 시작하거든요. 평지목인 여러분이 동쪽의 기운을 받으면 새싹이 돋듯이 활력이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아침에 동쪽으로 20분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올해의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올해 병원년은 68해 동안 묵묵히 버텨온 그 나무에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 해다. 삼재라는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 건강만 잘 챙기시면 올해는 여러분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따뜻한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사람의 인연이 열리고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는 건 하늘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발짝 내디뎌야 하늘도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1959년생 기해년 돼지띠, 여러분 68이라는 세월을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올해는 그 단단한 뿌리에서 새 기운이 활짝 뻗어나가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가지 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꽃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